청에선 조선의 사신에게 판첸라마를 향해 절을 하라 요구한다. 그것은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의 선비로선 금기시 되는 일. 사신은 이해를 피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절을 하지 않고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. 청해 대신은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못 본 척하였다. 사실 이 티베트 불교라 그러면 이제 이교도 이단 중에 이단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절을 하라는 건 좀 무리한 요구?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외교 사절단이 절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. 실제로 저 걸륭제와 판첸라마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저건 대단한 결례죠. 정말 그 잔치에 네. 재를 뿌린 거예요. 가지 말든가. 게다가 걸륭제가 답답해요. 굳이 조선의 사신들을 판첸라마와 만나게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속국 가운데 이렇게 예의를 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조선 사신들이 그 털썩 주저앉았어요. 고개를 안 숙여요. 네.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안 숙이고 절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버리는 네. 이런 일을 한 겁니다. 이때 판첸라마가 불상을 선물로 준 게 있어요. 이거를 황제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신들이 조선으로 가지고 왔다가 부처를 받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비난 여론이 아주 벌떼처럼 일어납니다. 그래서 아마 박지원은 이 행동을 더 강조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. 우리 가서 이렇게 판첸라마한테 예도 안 취하고 했다. 부처를 이렇게 모시고 온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. 아무튼 계속 박지원이나 조선의 연행사들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청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승려에게 절할 수 없다. 이런 게 고집을 계속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청은 사고전서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헌을 정리하는데 8만여 권이에요. 8만여 권에 달하는 그런 그 여러 그 서적을 총 정리한 이런 문화 사업을 하고 그 안에는 성리학 서적이 물론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겠죠. 그래서 성리학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. 더 이상 청은 오랑캐가 아니었던 거죠. 청나라는 이미 사고전서를 간행한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보여줬고 성리학을 모르지 않았어요.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닌 시점이 되어 있었던 건데 조선에서 간 연행사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박지원이 물론 청과 그 다른 국가와의 사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. 그때 정보도 부족하고 다른 뭐 정치 또 외교가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한 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사신이라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자로서의 행동이 되니까 승려에게 절을 했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지 못하던 이제 열하의 피서산장을 갖고 거기에서 청 이외의 나라들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중국과 관계 맺고 있는 중국 박해 세계를 본다는 것. 그리고 또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박지원이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